안녕하세요. 아스트로줌이에요. 이번 영상은 서호주 여행 스텝 16인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스텝 16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는 서호주의 서쪽 연안을 따라 올라오다가 스텝 15에서는 마블바에 도착한 것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서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벙글벙글에 대한 영상을 너무 짧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겸해서 팀원들이 벙글벙글을 돌아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벙글벙글에서는 관광에 치중하느라고 전체 사진과 은하수 사진을 제대로 촬영도 못했는데, 이런 전체 사진보다는 이 지역을 관광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지형도 독특하지만 이 지형이 갖는 지질학적인 가치도 대단하기 때문에 서호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벙글벙글까지 왔다 가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우리 팀은 벙글벙글과 마블바를 뒤로 하고 스텝 16의 여행지인 울프 크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서호주의 내륙으로 들어오면 고속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벙글벙글에서 울프 크릭을 향하다 보면 헬스 크릭이라는 곳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서호주 여행을 하다 보면 크릭이라는 지명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 크릭이 뭘까요? 크릭을 조사를 해보니까 크릭은 작은 하천이나 개울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서호주 내륙이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작은 하천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건기에는 이제 말라서 하천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작은 하천을 크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는 하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천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고, 그런 이유로 하천을 지명 이름으로 넣어서 크릭이라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도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조스크릭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 카페 앞에 세검정천이 흘렀기 때문에 이름을 아마도 그렇게 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팀의 중간 목적지는 앨리스 스프링입니다. 카리티니에서 비포장도로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말이 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앞에 신나게 달리던 우리 팀의 앞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사람 5명이 꽉 차게 타고 오프로드를 오랫동안 달렸기 때문에 아마도 타이어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앞차에서 먼지가 풀썩 나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차가 길가로 멈춰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서호주 내륙과 같이 차량 통행이 적고 길이 험한 곳에서는 절대로 차량 한 대로 여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차량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차량 한 대로만 여행했다가는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저희 팀이 2대 또는 3대로 서호주를 여행하는 데는 이런 경험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서호주 내륙을 렌트카로 여행하려면 필수적으로 2세대의 차량이 함께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원들 중에는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해 본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를 이용해서 바퀴 타이어를 교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차량이 한 대만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 상상하기가 두렵네요. 우리 팀은 주유소 옆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 들려서 펑크난 타이어를 반납하고 중고 타이어를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금호 타이어가 있어서 금호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스페어 타이어로 차 뒤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해서 앞바퀴와 뒷바퀴를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았습니다. 서호주의 강력한 자외선이 얼굴을 새카맣게 만들었네요. 서호주의 낯선 환경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낯선 환경이 주는 또 다른 설레임이나 그런 것들이 여행하는데 큰 활력소가 됐었습니다. 고치는 걸 한번 찍어주고 타이어 자동차 점검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서호주 비포장도로의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래판처럼 우둘두둘하게 유철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달릴 때는 이 유철을 타고, 유철의 마루 부분을 타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좀 진동이 작지만,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달리면 유철의 골과마루를 자동차 바퀴가 전부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진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몇 시간씩 달리니까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곳에 다니는 차들을 보면 대부분 스페어 타이어를 한 개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개씩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풍경이지만 이곳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천히 저속으로 달리면 진동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친 길을 시속 100km 가까이 달렸습니다. 5명의 정원을 가득 채우고 짐까지 가득 실었으니 무게가 상당했겠죠. 지금 대략 차량 렌트에서 한 3,000km 정도 달렸으니까 타이어의 피로도 누적될 만큼 누적됐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할스크릭을 출발해서 울프크릭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지금 달리는 이 비포장도로에는 유철뿐만 아니라 자갈도 많이 깔려 있어서 더욱 차의 진동이 심했고 먼지도 상당히 많이 차로 유입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지만, 카리진이 가는 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도로 조건도 좋았습니다. 카리진이를 한번 겪고 나니까 이 정도 비포장도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신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번 펑크는 타이어가 터져나가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폭발하듯이 터졌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을 보면 타이어가 터지는 당시에 그 충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전에 정비소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미리 구비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두 번의 펑크 사건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으면서 드디어 울프크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프크릭이 유명한 이유는 이곳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운석구덩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운석구덩이를 보기 위해서 앨리스 스프링에 가는 길목에 있는 이곳을 들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운석구덩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브래드포트 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지름이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억 년 전에 충돌한 흔적이고요. 그런데 이 운석구덩이는 실제적으로 그 형태가 드러나지 않아서 사진으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문한 이곳 울프크릭 크레이터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생하게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울프크릭의 운석구덩이는 지금부터 12만 년 전인 팔레오세에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 운석구덩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과연 얼마 정도의 크기의 운석이 떨어져서 이 정도의 운석구덩이가 형성이 되는 것인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운석구덩이의 지름은 880m로 대략 1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분화구라는 표현은 영어로 크레이터인데, 크레이터가 운석구덩이와 화산에 의한 분화구를 동시에 의미하는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운석구덩이는 미티올라이트 크레이터라고 하고, 화산이 터진 화구, 엄밀하게 따지면 분화구를 화구라고 하는데, 화구는 그냥 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구분하려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긴 구덩이는 분화구 또는 화구라고 하고, 운석구덩이는 운석분화구가 아니라 운석구덩이라고 부르는데 미티올라이트 크레이터라고 하고, 그리고 화산에 의한 분화구는 그냥 크레이터라고만 한다는 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름이 대략 7km 정도 되는 거대한 운석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조가 너무 커서 비행기를 타고 관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항공사진으로밖에 그 구조를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지구학적으로 합천 초계분지라고 하는데,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운석구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규모면으로 봐서는 중국에 있는 운석구덩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운석구덩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2번이나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하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보다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장소라고 생각이 되네요. 운석구덩이를 보고 아래로 내려왔는데
호주 현지인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서우주 지역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사진을 첨부한 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체계적이고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학구적이고 탐구적인 자세로 여행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해 보니까 전체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보여드리지 못한 이유는 울프 크릭을 여행하는 동안에는 전체 사진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은 전체 사진은 없고 며칠 뒤에 찍은 전체 사진을 하나 첨부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이번 전체 사진 자료는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다음번에 갈 앨리스 스프링에서 촬영한 은하수 사진입니다. 이것으로나마 그냥 대치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이분들과 헤어짐을 뒤로 하고 앨리스 스프링을 향해서 또다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면 스텝 17 앨리스 스프링하고 타나미 사막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